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삼부토건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147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7월 5일 1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7%대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주택이나 건축, 토목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어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는데,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이제 몇 년 동안의 흐름도 그렇고 올해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적자 기조가 계속해서 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떠한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이 종목이 한 1,000원대 있던 주가가 6,000원대까지 이렇게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왜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냐면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연 씨가 이제 삼부토건의 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낙연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이후에 뭐 계속 조정을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10% 넘게 시초가가 떠서 출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나 이런 것들, 뭐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제 국민 면접이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대선 주자들을 막 이렇게 이제 검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 면접에서 이낙연 전 총리이자 전 당대표가 1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위는 최문순, 3위는 이광재. 근데 이광재 씨하고 오늘 이제 정세균 씨하고 단일화해서 정세균 씨가 이제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이쪽 관련주들은 뭐 거의 없기도 하고 움직임이 없기는 한데, 1위 국민 면접 1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당대표가 이제 차지를 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오늘 이낙연 관련주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이낙연 전 당대표의 출마 선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의 하나의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상승 흐름에서 이제 이낙연 전 당대표 관련주들이 몇 개 있죠. 뭐 남아토건이라든지 남아산업이라든지 남선알미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낙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 되겠는데, 다소 좀 시초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출발은 했지만 후속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부토건도 이제 시초가는 좀 높게 떠서 출발이 됐지만 점차 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가 이제 돌파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위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이제 매물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되겠고, 매물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3,600원 정도에 저는 형성돼 있다라고 보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2차적으로는 4,200원대, 1,200원대 뭐 이 정도에 좀 형성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초가가 좀 떠서 출발이 됐는데, 1차 이 매물대 구간, 저항대 구간에 좀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된 게 아닌가. 물론 정확히 3,600원까지 온 것은 아니지만
좀 가까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부터 좀 쏟아지거나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전강 후 약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이제 시초가가 뜨자마자 매도가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좀 터지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뭐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음봉이 대량으로 좀 출회가 되면 단기적으로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터졌던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좀 매수의 거래량이 터졌다면 오늘은 이런 양봉의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음봉 거래량이 좀 발생됐다는 점에서 다소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쉬어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경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통해서 3,600원대 근처에 이제 하나의 매물대가 좀 형성돼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아래로는 뭐 그동안에 2,500원대, 2,600원대 정도가 이제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에 가까운 거죠. 네, 박스권 상단에 가까웠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쉬면서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맥도 좋지만 지금 인맥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도모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차라리 좀 정책적인 부분들로 좀 탈바꿈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관련 수혜주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맥주로 가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인맥주는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지로 올라가도 더 이상 반응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보다는 좀 정책주로 탈바꿈해서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흐름들을 가져가고 어떤 이슈를 붙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3,600원대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한번 좀 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음봉이 터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시초가가 떠버리면서 갭도 있죠. 갭은 저는 결국에 메워진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메워지던 내일 메워지던 다음 주에 메워지던 갭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메워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터진 점도 좀 아쉽고, 갭이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더 빼면 음봉 오늘 갭 뜬 자리 전일 종가까지 갭을 좀 메우기 위한 이런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뭐 방향성을 위로 가져가던 아니면 좀 더 쉬어가던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따라붙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갭을 메우고 나서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위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좀 매물대에 들어오면서 저항을 좀 받는 자리가 되겠고, 다소 상승 탄력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방향성만큼은 단기 상방이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은 상방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탄력이 좀 떨어지는데, 과연 이 갭을 메우고 재차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쉬어가는 방향으로 택할지를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하나의 좀 키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봉 터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고, 뭐 빠른 시간 내에 이 음봉보다 더 많은 매수의 거래량이 팍 터져가지고 올라간다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런 매수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이 조금 더 시들시들해질 수 있다라는 거,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600원을 좀 넘어가야 또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3,600원을 좀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저항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대응의 영역, 장 초반은 좀 대응의 영역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이후에 뭐 돌파가 된다면 돌파하는 걸 보고 3,600원 자리에서 뭐 매수 타이밍을 또 볼 수도 있고,
이제 또 내려오게 된다면 이 밑에서 매수 자리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이제 뭔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가는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으니까 이 이슈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시장의 테마주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알려주고요. 주도주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이런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이 되겠고,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삼부토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